안녕하세요. 대사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의 환율 움직임을 살펴보고 중요한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원달러 환율은 고점은 1475원 정도였고요. 저점은 1450원 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미국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해외 투자 금액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보다 더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것이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이어져서 1450원대에서 월요일에 출발했던 환율은 화요일이 되자 1470원 선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에도 지난주의 분위기가 이어졌던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국민연금의 환해지가 언제 시작될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시장 참가자들의 달러 수급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다렸던 국민연금이 드디어 수요일에 등판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연합인포맥스에서 국민연금으로 검색을 해도 몇 달간 정말 환해지에 대한 기사 한 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11월 12일에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전략적 환해지, 치솟는 달러원 상단막을 구원투수될까? 결국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해지라는 것으로 해외 투자를 했던 본인들의 달러 수익률을 좀 방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1460원대일지 80원대일지 혹은 1500원이 넘어가야 될지 궁금했고, 국민연금은 알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보시면 12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에 나서는 달러원 환율 레벨은 1480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 사람들이 왜 환율이 1,500원을 깰 것 같이 계속 오르는가, 도대체 문제가 뭘까, 이유가 뭘까 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이번 주 환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났었거든요. 자, 그런데 국민연금이 1480원 선에서는 전략적 환해지로 달러 매도를 할 거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기 때문에 수요일에 달러원 환율은 1460원대에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에 다시 1475원까지 올랐더니 여기서는 이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가 시작될 그런 환율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인식 때문인지 달러원의 상단이 1470원대 중반에서는 제한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요즘 핫한 이야기는 빅숏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 등이 주장하는 AI 거품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더라고요. AI 기업들이 예전과 다른 점은 이것은 정말 파괴적인 기술이고, 또 지금 대규모로 GPU를 구매하는 등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AI에서 바로바로 수익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AI 기업들, 예를 들면 오픈 AI, 뭐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의 수익성은, 이 AI는 옛날에 인터넷망을 깔던 거랑은 좀 달라서 수익성이 탄탄하다라는 것이 이제 AI 주식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었는데, 니네 이거 투자에 대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뭐 회계적으로는 감가상각비라고 하죠.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를 통해서 GPU를 사면 이 GPU를 몇 년 쓸 수 있냐? 그럼 이 GPU가 예를 들어서 6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투자 금액을 6분의 1씩 매년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6년이 지나면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유형 자산, GPU라는 유형 자산은 쓸모가 없게 되고, AI 사업을 계속 하려면 또 그만큼 GPU를 사야 되니까 결국 이 부분은 비용 처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6년이라고 가정을 하고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2, 3년 만에 GPU가 그 성능이 더 좋은 게 나와서 못 쓰게 되거나 하면 비용이 사실상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에 매년 2배씩 혹은 3배씩 비용이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AI 기업들의 수익성이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낮다. 그렇다면은 AI 주가가 오르는 거는 거품 아니냐. 이런 논리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주식이 주 후반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또 하나는 미 연준의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지금 12월에 금리를 내리는 거는 확정이 아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60, 70% 이상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더 강했는데, 최근에는 절반 혹은 그 이하로, 그러니까 오히려 동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해진 거죠. 이런 점이 달러 강세를 이끌었고, 그래서 1470원대가 금요일에 재차 위협을 받자, 그동안 저는 왜 정부가 구두 개입이나 뭐 이런 걸 하지 않을까 궁금했었는데, 결국 금요일에 상당히 강력한 환율 안정책을 시사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들, 달러를 팔 수 있는 사람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구 부총리는 해외 투자에 따른 외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돼, 이거는 수급이 꼬였으니까 원화가 계속 약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고착화되면 환율 하방 경직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러니까 환율이 빠지려고 해도 이런 기대감이 계속 환율을 떠받칠 수 있으니까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왜 1460, 70, 80 이렇게 찰랑찰랑 하고 궁금하고 했는데, 결국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과 함께 여기에 등판하겠다, 구원투수로 등판하겠다고 선언을 한 셈이죠. 그래서 달러원 환율은 1450원대까지 갑자기 급 하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간밤에 미국 시간에 나온 이야기는 미국과 대만이 대만 달러에 대해서 환율 조작을 하지 않겠다라고 미국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대만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이 반도체 측면에서는 대만과 한국은 중요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원화도 대만 달러에 연동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1450원대에서 뉴욕장을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던 달러원 환율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그게 찰랑찰랑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몇 년 만에 재개하게 된 건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꼬인 수급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당국의 의지가 보였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지난주에 11월 5일날 나왔던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외인 35억 불 대 서학개미 247억 불, 달러원 안 떨어지는 이유. 연합인포맥스 기사고요. 수급이 어떻게 꼬였었는지를 잘 정리한 기사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가 역대급 행진을 이어가면서 달러원 환율을 떠받치는 핵심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예탁결제원, 그러니까 주식을 사게 되면 이거를 보관하거나 이런 처리를 하는 게 예탁결제원이죠. 여기 데이터가 있어서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서학개미로 일컬어지는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6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가 42억 1천만 달러로 적지 않지만 서학개미 매수와는 26억 달러나 차이가 난다. 연초 대비 수치를 보면 불균형은 한층 더 뚜렷해진다. 올해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246억 5천만 달러인데 반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는 34억 5천만 달러에 그쳤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뜯어보기 전에는 믿기 힘든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수출업체들의 달러를 벌어오는 것보다 이걸 다 해외로 가져나가서 투자를 하는 게 더 많았던 그런 몇 달간 올 한 해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이랬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꼬인 수급을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 이번 주 상황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등 달러 매수세가 이제는, 왜냐하면 고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1480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환율이 이제 더 오를 거라는 기대를 하긴 어렵고, 일단 이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다시 1470원대까지 오르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빠질 수 있을 거냐 하면, 결국 이 돈 많은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조정이라든지 혹은 한국 주식에 대해서 뭐 다시 돌아올 것인가, 동학개미로 변신할 것인가, 이런 수급의 변화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을 당장 기대하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1,400원 선으로 뭐 단숨에 50원이 빠지거나 이럴 정도의 수급 변동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주 환율은 1,430원대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한 20원 정도 남은 거니까 환율 1,450에서 20원 정도는 뭐 일주일 사이에 변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1,430원 정도에서 1,460원 정도가 이제 고점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이 결국 해결이 됐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다시 열리면서 경제 지표들이 그동안 안 나오고 밀려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미국의 고용 지표인데, 뭐 실업률이라든지 취업자 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저는 미 연준이 결국 다시 기준금리를 낮추려면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업이 훨씬 중요하고, 고용 쪽에 안 좋은 영향이 셧다운 때문에 있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지표가 안 좋으면 달러가 약세를 나타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혹시라도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발표가 된다면 좀 더 큰 폭의 하락도 달러원 환율에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는 이렇게 달러원 환율에 대해서 해설하고 또 향후 전망 예상을 해보고자 하는 채널이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은 저희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 의견이고, 투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저의 의견과 이 영상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환율에 큰 일이 생기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